예, 변호사님, 이 3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고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달 27일, 7일, 그러니까 1차. 12월 27일에는 1차 준비 기일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아직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못해서 입장을 표명할 그런 준비가 안 됐다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. 이미 탄핵과 관련한 포고령 뭐 문서라든가 또 제출하라고 했죠. 국무회의 회의록 회의록. 이런 것들 제출을 요청을 했고 또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이 탄핵에 관한 입장을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은 제출을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면 오늘 2차 준비 기일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다뤄져 가지고 오늘로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? 정확히는 뭐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죠. 왜냐하면은 이 재판 전략이란 게 있거든요. 재판 전략이 뭐 실체를 다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차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두 분 재판관이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심하게 말하면 그 자리 결정 못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윤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단은 제가 볼 때는 답변서를 본래는 일찍 제출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재판관들이 미리 그걸 읽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이런 걸 성명을 우리가 성명이라고 그래요. 구성명 재판 주장 문서에 그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변호사들한테 이걸 밝혀라. 이게 무슨 말이냐.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식 재판 지연 전략에 따르면 답변서를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밤늦게 내는 거예요.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러겠죠. 그것도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닐 거라고 제가 볼 때는. 그걸 다 읽고 해야 되는데 두 명이 어떻게 그걸 다 읽습니까? 그래서 오늘 재판 준비 절차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.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그 꼼꼼히 읽고 여기에 오히려 그 준비 절차를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막는 거죠. 못하게.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늘로서 준비 절차가 그때 헌재에서 한 두세 번? 3차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. 준비 절차를. 아마 그 이쪽에서 지금 뭐 영장 그 좀 전에 우리가 말한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많은 법률 문제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헌재의 탄핵 준비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대비 못했다라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야기한다면 아니 그 재판관들로서 그거는 이해는 가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형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준비 절차가 한 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준비 절차라는 게 증거,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건지 쟁점은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. 하는 건데 쟁점이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게 쟁점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이게 고의로 재판을 갖다 지연시킨 전략으로 쓰면은 재판관들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렇게 되면은 다짐을 받아놓고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준비 절차 종결을 합니다. 보통 저희들도 재판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거든요.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사실 소추위원 측은 크게 할 거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지난번 소추할 때 전체적인 그런 그렇습니다. 탄핵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거니까. 다만 이제 거기가 전부 다 주장을 담은 거죠. 어떤 입증이 서류보다도 뭐 언론 뉴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서는 소추위원 측에서도 증거를 신청해야 돼요. 근데 지금 대통령 측은 아마 준비를 갖다가 다른 거 지금 급박한 게 많아서 못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답변서만 냈다 이럴 거라고요. 지금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증인을 15명 정도 가급적 좀 줄이려고 하겠죠. 그러죠. 탄핵 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.
이렇게 신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날 낸 그 지지자들에 대한 편지 이것도 이게야말로 내란이다. 위헌 위법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.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증거로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록 송부 촉탁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네. 검찰이라든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내란혐 이미 뭐 수사를 해갖고 기소된 사람도 있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왜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? 그걸 받아야 헌재 재판관들도 어떻게 되어갔는지 잘 알 거고 또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도 당연히 그걸 입수해갖고 또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? 잘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의 그 조서 이거는 뭐 우리가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지만 검찰 우리 옛날에 많은 횡포를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은 가능하면 이걸 유죄적으로 몰아가면서 조서를 꾸밉니다. 꾸민다 그래서 옛날에는 꾸민다는 건 자기적으로 했던 진실을 밝힌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. 그리고 그 일방적인 주장이 어떤 그 진술자의 진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죠. 그래서 이런 게 올 때는 이거는 재판관들이 그래서 우리 법원에도 옛날에는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보고 재판을 시작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우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부인하잖아요. 그럼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. 왜냐하면 수사 기록 보면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이게 조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재판에서 무죄율이 5%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일이 있듯이 지금 윤 대통령 측도 걱정하는 게 이 수사 기록은 지금 뭐 우리 뭐 방첩 사령관이나 이 지금 우리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? 윤 대통령에 대한 아주 나쁜 총을 가지고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대로 재판관들한테 가감 없이 전달되면은 자기들 재판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거는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위증 선서를 하고 만든 증인신문 조서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해라. 지금 이건데 이 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 탄핵 재판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마 수사 기록을 받았을 거야 아마.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국회 측 소추위원회 측이든 윤석열 대통령 측이든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건 뭐 수사에서 가가지고 입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가고 일일이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. 만약에 국회 소추위원 측은 15명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0명 아니라 200명도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. 신청할 수 있겠죠. 예,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에서 이미 구속을 해갖고 기소까지 한 내용 같으면은 그런 것을 참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을 기록을 봤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이든 또 일반 법원의 판사든 그것에 대해서 꼭 믿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참고 자료일 뿐. 믿지는 않는데 선입견은 좀 형성됩니다. 그건 아무래도 그러겠죠. 판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탄핵 절차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증인 소추위원 측은 15명 그랬지 않습니까? 지금 그 검찰 기록을 가져오더라도 수사 기록을 거기에 진술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아마 신청할 겁니다. 대통령 측에서는. 아마 이쪽도 신청할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전문 증거 안 되거든요. 그 다음 그 성립을 부인하면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 그 사람을 불러내게 돼 있어요. 형사소송에는. 그러면 그 진술자들을 전부 다 불러내야 됩니다. 이 탄핵 절차에서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수사기록 송부를 반대하지만 현재에서는 안 받아들여 줄 거예요. 전에도 그런 것 같아. 전에도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가 절충적인 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 따른다면은 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수사의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? 다 부인할 겁니다. 부인하면
헌재에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증인으로 부를 불러서 수밖에 없어요. 들어야 예, 위증선서 받고.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을 몇 명 신청할지 오늘이나 다음 3차 준비에 나올 건데 예. 나오면 하나하나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. 이 때문에 이게 탄핵 절차가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인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알려지기는 헌재에서는 아마 지난달 27일에 예. 1차 준비기를 했고 바로 일주일 후 그렇죠. 정도 되는 3일에 2차 준비기일. 네. 그렇게 보면은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주나 뭐 3차 준비기일하고 중순부터는 1월 중순부터는 본 변론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헌재 재판관 2명도 보충이 돼서 지금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 아니겠습니까? 더군다나 헌재에서는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핵 심판을 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것으로 보면은 헌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할 건가 심판 그런 것은 이제 헌재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이런 그 헌재의 방침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여론을 볼 경우 이 헌재 재판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? 지금 4월 18일인가요? 예. 그 두 사람이 이미선 예. 두 분이 이제 대통령목 그 재판관이 퇴임하죠. 예. 그렇게 되면 만약 6인 그걸 넘기면 또 6인 체제가 되거든요. 예. 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상은. 예. 그렇게 되면 이게 4월 18일 넘긴다. 이거는 헌재가 지금까지 빨리 신속하게 국정 혼란을 방지하게 하겠다는 그 말에 그 배치되잖아요. 예. 그래서 4월 18일 이전에는 아마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리지 않겠는가.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3월 말, 4월 초쯤. 4월 초에 되겠죠. 4월 늦어도 4월 초쯤에는 내야 할 거 아닙니까? 뭐 바짝 퇴임 앞당겨서 하기는 그럴 것 같으니까 4월 초에는 탄핵 심판이 나온다.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. 지금 현재 상태로 헌재가 어떤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. 예, 경우에 따라서는 주 몇 회씩 집중심리라고 합니까? 뭐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헌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 뭐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니까 우선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몇 차례라도 해서 이걸 빨리 진행시켰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겠다.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완전히 재판부의 정권입니다. 일주일에 뭐 7번 하든 8번 하든 그다음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지금 하나 좀 걸림돌이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그 문제, 탄핵 문제 요거는 먼저 해결돼야 돼요.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지금 조금 뭐 여러 군데 공격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은 경제인데 이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총리인데 총리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. 아니 이제는 8인 체제니까 이 부분은 수명 재판관이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이고 또 다른 사람이 수명 재판관을 이미 임명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사안은 단순하지 않습니까? 단순하죠. 200명이냐 150명 명이냐.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고 이거야 탄핵 심판이야.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첩되어 있고 법리도 복잡합니다. 그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수명 법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부잖아요. 언제나 항상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우선 이번에 8명의 재판관 이 성향들을 보면은 5대 3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5대 3으로. 중도가 김복형, 정정미, 김영두 재판관, 보수가 조한창, 정영식 재판관, 진보가 이미선, 문영배, 정계선 이 세 사람. 그래서 이 구도로 보면은 5대 3이기 때문에 보수 쪽이 많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
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과거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보수, 극보수 두 분도 뭐 찬성했는데요. 그러니까 그때도 다 이긴다고 해가지고 예. 기각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어요? 아니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답니까? 준비했는데 8인 전원 찬성으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? 예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뭐 이렇게 구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뭐 언론 보도라든가 대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. 네.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법리를 뭘 적용하느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봅니까?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예. 무슨 그 정치적 이념 예. 뭐 지금 뭐 1심이나 법원의 1심에서는 영장 기각되고 인용되고 하면은 우리 법 연구원이 뭐 그러는데 그런 걸 따지는 그걸, 것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네, 뭐 이런 쪽에서 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. 그렇죠. 이게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물론 결론이 나오면은 예. 어떤 저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이념에 편향된 입장에서 내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예. 저희도 법관도 해보고 대법원 재판연구원도 해봤지만 그런 법관은 진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분들은 아예 1심, 2심에서 그 승진이 안 되고 다 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 생각은 그럴 수 있죠. 나는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죠. 그렇지만 사건을 대해서는 있죠. 저도 중앙지법 형사부장할 때 간첩 혐의로 재심한 재심 청구한 사람 무죄 선고도 하고 그랬습니다. 제가 보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법관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항상 이념을 갖다가 의심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. 물론 5분이 뭐 보수 중도 3분이 진보라고 한다 하지만 결론은 바르게 나올 겁니다.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전원 찬성 내지는 뭐 전원 반대 그런 결론이 나올까요? 아니면 조금 나눠질까요?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. 그때도 자칫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해갖고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전원 찬성 쪽으로 이렇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통치행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통치행위 개념으로 계엄 선포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는 부분 아주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게 형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의를 주장할 때 이 사람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서 했다 하더라도 고의는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. 형사에서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 고의가 아니다. 국헌문란에. 그렇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탄핵 심판에는 내란죄가 성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내란죄 성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정말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원일치가 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. 그렇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.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이 부분도 헌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이미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은 있죠. 어떤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기관인데 저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대법원이 자꾸 정치에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떼내가지고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거기다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죠. 어떻게 보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본인은 돈 한 푼 안 받았고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어떤 그 국정농단을 갖다가 허용한 방치한 그런 잘못인데 이게 범죄라고 보이느냐까지도 문제되고 이게 탄핵이 되느냐 위헌 위법이냐도 문제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그때 국민 여론이 워낙 비등해가지고 그게 고려가 안 될 수 없었거든요. 그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국민 여론이 아마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그래서 지금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통과되고 나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다시 시위가 시작됐죠. 예. 어쨌든 헌재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죠. 예.